한동훈이가 내일 사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 153석은 153석은 최대 희망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53석 비례 지역구 합쳐서 153석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당장 펜코에서 비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펜코 아시죠?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2대남 3대남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인데 이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총선 153석은 최대 희망치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한 펜코 회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 선거 초반에 판세가 불리하거나 그럴 때에는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중도 여러분 우리 찍어주세요. 이렇게 대세론을 띄운다는 거죠. 근데 선거일 다가올수록 판세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되면은 아마 지지층 사이에서 어차피 뭐 우리가 될 텐데 뭐 나 하나쯤 투표 안 하면 뭐 어때?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이러면서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죠. 그 민주당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2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뭔 수를 써도 질 수가 없는 그런 총선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저렇게 한마디로 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은 안도가 되긴 하는데 나 김민석 상황실장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몰락하는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별로 과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잘 보도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놈들은 아주 질서 있게 잘하나 보다. 조용하게 이렇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권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용산이 무너지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자, 황상무 수석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3월 13일에도 용산 출입기자와 점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황상무 수석이 회칼 테러 5.18 외부 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 이 발언을 3월 14일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MBC 기자 앞에서. 근데 3월 13일 용산 출입기자와 점심을 함께 할 때도 이보다 더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색드립까지 했다는 거예요. 색드립까지. 그래서 당시 기자들도 이 황상무 수석 발언이 위험하다 이렇게 우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회칼 테러 발언이 나오니까 용산 안팎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어댄 것 같습니다. 황상무 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영은교회 안수 집사님. 네. 아니 안수 집사가 말이야. 이렇게 색드립하고 회칼 테러 운하고 5.18 외부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황상무 아웃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닥치라고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후에 황상무가 사표를 낼 것이다. 지금 여권의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희생양이 돼서 스스로 이제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문화일보에 실렸대요. 문화일보에 실렸어요. 그랬더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반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아니 그냥 못 이기는 척 황상무가 내는 사표 받고 수리하고 그렇게 국면을 넘겨야 되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까불지 말라고 왜 황상무가 그만둬야 하는데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폭탄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례대표에 문재인 지지 선언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 탈원전 환경단체 구성원이 들어가 있다. 접대받는 청년이 있다. 이중으로 지원한 비대위원이 있다. 이중으로 지원한 회사 대표가 있다. 비례의원 한 번 했으면 됐는데 또 비례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허위사실 공표로 후보가 취소된 사람도 있다. 사모펀드 운영자도 있다. 이러면서 이 비례대표 선정은 잘못됐다. 백지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원전 관계자들, 탈원전 관계자들이 이번에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친원전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R200을 해야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아우성인데 R200이 뭔지 아시죠? 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화력 발전, 조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거 안 돼요. 그걸로 만든 전기로 그 공장 가동하면은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안 산다. 이게 유럽연합의 계획인 것이죠. R200. 그 R200이 뭐냐고 묻지도 않았죠. R200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R200이 뭐냐고 그 윤석열이가 되물었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유럽연합에는 물건을 팔 수가 없고 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R200이 뭔지도 몰랐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지금 기업들이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이 빨리 R200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까불고 있어. 원전 전기로서 원전 전기, 원전도 친환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우기면 어떡합니까? 안 팔아주는데. 그래서 지금 참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7번 김소희 후보가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인데 이 태양력, 풍력 이런 어떤 친환경 에너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탈원전 세력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그 원전 정책에 반대되는 인물이라면서 김소희 후보가 이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또 21번 정혜림 후보 같은 경우 집단 에너지실에 5개월 잠깐 경력으로 기후산업 전문가로 변신을 했는데 탈원전 이후 천연가스로 호재를 누리는 SK를 위한 탈원전 세력이다. 이게 범탈원전 세력이다 해가지고 또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 사실은 이 탈원전에 대해서 윤석열은 정말 기를 쓰고 반대했고요. 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원전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원전 마피아들의 뜻을 이렇게 어떻게든 반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탈원전 관계자가 20명 중에 2명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이 빡치는 일입니까? 자, 근데 이번에 그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에 이어서 또 비례 공천을 두고 또 한번 충돌이 빚어졌는데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기 매우 힘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는 당장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사임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의 차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철규 그 경찰 출신 충성파 이 인간이 당에 가서 한동훈한테 막 뭐라고 했던 모양이죠. 오늘 그 TV조선 보도를 보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TV조선 오늘 보도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정확하게 빗봐가지고 TV조선 오늘 보도를 보면 그래요. 이철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비례 명단 발표 직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례 후보 명단 발표 직전에 한동훈에게 명단 수정을 요구했던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철규 혼자 탈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윤석열 세력이 함께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즉 분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동훈은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만두겠다 이 얘기하면은 윤석열이가 움찔하면서 이거 동훈이가 그만두면 안 되지. 선거를 지금 20일 앞두고 어떻게 당대표가 그만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회로를 가진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윤석열이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늘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콕 집어서 내일 일정 비워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지금 싫어요. 기존 일정대로 유세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와, 윤석열 이거 빡치지 이러면은 그래서 일부 비대위원과 일부 후보자가 내일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정무라인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모두 당사 그리고 용산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사퇴하라 이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동훈이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간다면은 용산에서
핵심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공천자들을 자진 사퇴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탄핵 사유예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부글부글 끓더니 마침내 용암이 터질 기세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하라 이렇게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윤석열 보고 당신 탈당하라고 요구하면 되는데 한동훈 보고 윤석열을 출당시켜라 이렇게 지금 요구할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용산발 대형 악재 때문에 그 사실 이종섭이나 황상무나 다 대형 악재지요.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철규가 와가지고 한동훈한테 이따위 공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것도 용산발 대형 악재지요. 지금 서울은 8석 이하, 경기도는 6석도 어렵다는 내부 판세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 서울 8석에 경기도 6석?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서울은 6석, 경기도는 한 3석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하여튼 지금 그래서 TV전 보도를 보니까 지역구와 비례 합쳐서 100석 미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00석 미만. 여러분, 100석 미만이 된다면은 그 반윤석열 세력이 200석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이 되는 거야. 여차하면. 그리고 윤석열이가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와가지고 다 통과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혼자서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못합니다. 100석 미만이니까. 100석 미만이면요, 여러분 20석 넘는 원내 교섭단체와 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한테 윤석열을 출당시켜라. 야, 지금 저 한동훈한테 한동훈한테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예요, 지금. 야, 그거 니들이 해봐줘. 여러분, 그래서 내일 아마 한동훈이가 사퇴할 수도 있겠다. 내일이라면 지금이 12시 55분이니까 오늘이겠네요. 오늘 한동훈이가 사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절대로 여기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은 좀 선거 남은 시점이고 또 이래저래 좀 계속 뭔가를 이렇게 갈등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우니 그래서 한동훈이가 한 수 접었는데 이번에 접으면은 한동훈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응? 윤석열 뜻대로 가게 되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을 두고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서 그렇게 씹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뒤에서 그렇게 씹는데요. 예. 가만히 있어. 지금 동접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야, 재밌는 얘기하니까 많이 들어오시네. 재밌는 얘기하니까도 많이 들어오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아직 9,990명이네. 예. 하여간 10,000명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세홍지마님, 그래요. 세홍치마님 10,000원 감사합니다. 10,000명이라서. 10만 넘으면은 10만 원 보내실 태세네요. 예. 그래요. 자, 일단 지금 내일이 아니라 이제 날이 밝으면은 한동훈으로서는 정말 운명의 강을 건너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맞짱 뜨고 그야말로 차별화하고 홀로 서기를 할까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용서할 리가 없는데 윤석열은 절대 그걸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 개걸스럽게 충성해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김기현 목 날리는 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자기한테 개겨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이제 한동훈도 캐비넷이 열리는 겁니다. 한동훈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아마 이걸 거예요. 윤석열은 아주 지저분하게 가족을 건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알렉스한 건드리면은 이거 정말 조국 시즌2가 되는 거야. 자기가 조국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 자기 딸 인생이 구말리 같은데. 우리 저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기서 들은 얘기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것까지 있었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따님인 노진 씨를 검찰이 건드리니까 저희 거는 감당이 안 되셨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접한 그런 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 김용민이가 하는 공적 활동 때문에 제 딸이 피해를 입는다? 혹은 고통을 겪는다. 저는 못 참아요. 정말. 이거 하는 거 다 때려치우더라도 그는 참 못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이는 자식도 없겠다.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못 살게 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릎을 또 꿇어 버린다면은 대권에 대한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 자체가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 제법 인기가 있는 게 확인되거든.
여기서 그냥 무릎을 꿇어? 야,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씨,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는 한동훈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네, 뭐 윤석열한테 들이받지 않고 무릎 꿇어도 나는 당신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별일 없으면 내일 모레라도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3월 22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3월 22일에 후보 등록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잘못된 공천인데 3월 22일 그때 후보 등록하면은 뭐 낙장불이 비지 뭐.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재밌는 얘기 좀 더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선거 상황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막 그냥 뭐 한동훈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뭐 선거운동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국민의힘에 내부 빨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말씀은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조직이 없대요. 이게 마치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를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2012년 대선 기억하십니까? 거기는 그 문재인 캠프만 막 이렇게 활동을 했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과 선거 캠프가 따로 놀았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지고 나서 나중에 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유세단을 이끌었던 탁현민 비서관, 그 사람 탓을 했어요. 아니, 탁현민처럼 열심히 그리고 정말 유능하게 선거 캠프를 이끈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딱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지금 지역구 100석이 힘들다. 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까지 해도 100석이 못 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조선일보 홍영림, 그 사람이 지금 소장이잖아요. 원장이잖아요. 여론조사를 정말 볼 줄 모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면서도 여론조사를 몰라요. 사실 그 언론에서 여론조사 보도하는 것과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정세 분석과 또 정무적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건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뭐 여론조사 좀 이해한다고 그 사람을 기자 출신을 그렇게 여의도 연구원장 갖다 앉혔는데 지난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국민의힘이 한 5%포인트 앞서서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와,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한동훈 혼자서 거의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지역 조직, 코어 지지층 관리도 안 되고 이대로만 가면은 정말 민주진영이 압승할 그런 태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비례도 아주 아수라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 하여간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공천이라면서 지금 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공세를 펼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질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석열과 한동훈이 약속 대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 대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8년 전에 옥새 파동에 기시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2016년 총선 20일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장 낙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죠. 사실상 청와대 박근혜가 이 사람 공천하세요 이랬는데 이거를 무시했던 거죠. 이 사람 공천하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유영하입니다. 유영하. 윤석열은 여기서 한동훈한테 밀리면은 완전히 자기는 미래 권력에게 자리를 내주는 레임덕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조선일보도 보십시오. 그 어제 아침 사설 제목이 대통령이 이상하다 이거였어요.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나 대통령이 이상하다. 여기에 방점을 둬야지요. 네. 윤석열이 뭐 조선일보 말을 들을 리 만무하고요. 예. 윤상현 의원 지금 인천 동구 미추홀 을구 거기 남영희 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이곳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이 아주 심각하다. 대통령실에서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은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공048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의 고민에 대해서 10분의 1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 한 500명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세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나? 정세 분석을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왜냐? 자기가 다 분석하거든요. 누구 도움으로? 이봉규 TV 도움으로. 이봉규 TV 한번 제목 보십시오. 그게 바로 윤석열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그 기조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저 분당을의 김은혜도 지금 난립니다. 김은혜가 저 누굽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런 말을 했던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의 분당을 출마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당을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김병욱 의원, 현역 의원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또 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10%포인트 더 많은데 정작 후보, 그러니까 김은혜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낮아가지고 지금 지도부가 황당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종섭 디스하고 황상무 디스하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용산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신뢰를 잃으면은 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더 정치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보세요. 한동훈이라고 예외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으로 지금 장해찬이가 그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용산과 교감이 있었죠.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SBS 라디오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논의했다는 얘기죠. 논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실제로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대통령실과 연락을 안 했겠나? 아마 한동훈이가 아웃되면은 장해찬이가 다시 공천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아주 막무가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폭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이번에 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윤석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있는 정보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견적이 나오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하고요. 정의롭습니다. 이따위 정권을 참아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예언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